안녕하십니까. 오늘 쌤들과 그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과목 선택 지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충영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 이정희입니다. 학기 초에 이렇게 준비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참여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제 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로 예정되어 있던 진로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 지도 방안 있죠. 그 강의를 맡으신 쌤께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기셔서 강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당하신 강의를 이제 기다린 쌤들께 송구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인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과목 선택 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죠? 그래서 2부로 나눠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부는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0분을 쉬고 2부는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선 만약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던 분들은 7시 40분부터 7시 50분 사이에 예, 약간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쌤들 만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로 인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 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상담이 들어오더라고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그래서 이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 진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강의를 신청해 준 쌤들께 이 고등학교에서 현직에 지금 진로 지도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쌤들이 상담하실 때 자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런 내용을 선별을 해 가지고 오늘 강의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입시에 도움이 되게끔 예 노력하겠으니까 쌤들도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선생님 만나게 돼서 강의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교 학점제 살펴보기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개정 교육 과정하고 이제 학교 교육 과정 편대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교과 선택인데 실제로 진로 학업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는요. 대학별 과목 선택 가이드 지금 발표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다섯 번째는 전문 교과 이수가 대학과 어떻게 합격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교 학점제 살펴보기 보겠습니다. 2011학년도에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인제 많은 연수를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살펴보면은요, 개념부터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학생의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따라서 도달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지닌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고교학점제가 지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표 성취 수준에 따라서 도달해야 될 과목 이수 가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해야만 졸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자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이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2 학년까지를 보면은요. 인제 수업 일수만 맞으면 졸업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목 수업을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학년 진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을 담당하는 모든 교과선들의 인제 굉장히 수고로움 중에 하나가 수업이 끝나면 나이스에 들어가서 출결 체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이렇게 출결을 대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1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선생님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결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취 보장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간 192 학점을 취득할 때면 졸업을 인정하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어때 이해 잘 되셨죠?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특징 말씀해 주셨죠.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그래서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아이들의 진로 학업 상담을 통해서 진로 학업 설계를 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강 신청 단계죠. 그다음 네 번째는 수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 수업과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인제 학생들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학생 평가입니다. 물론 성취 평가제죠. 그죠? 그래서 이수를 하면은 다행이고 만약 미이수를 하게 되면은요. 보충 이수 지원이라는 단계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적 학점이 취득이 되면 마지막 3년간 몇 학점이라고 그랬죠? 192 학점입니다. 그러면 졸업을 해 주는 게 고교 학점제 운영 흐름입니다. 어때 이해가 잘 되셨죠?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을까요? 우선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5 개가 보이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단위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동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자녀학교 우리 학교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인제 학교 안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은 인근 학교들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지정학교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클러스터 인근 학교끼리 그 과목을 모아서 클러스터 교를 운영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클러스터가 에서 교육관이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계인 온라인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써 놨죠. 저는 지금 강명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온마을 캠퍼스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광명시 교육청 소속이니까 온라인 캠퍼스고요. 만약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부분 저희 광명시에서는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5, 6, 7 교시가 되면 이 과정을 신청한 선택한 학생들은 그 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가서 5, 6 교시 수업을 듣고 평가도 거기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인 겁니다. 만약 이 교육 과정에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없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인 지역 및 대학 연계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대학 연계에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 광명시를 봤더니 교육청 자체에서 체육과 관련된 어떤 교육 과정을 대학과 연계를 해서 오픈을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만약 이 교육 과정에서도 없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고교 학점제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어떤 학교를 제가 인제 해 가지고 그 학교가 인제 지정이 됐는데 그 학교로 인제 가게 됐죠.
그러면 원하는 과목이 없어요. 저는 이런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 단위 학교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계 대학 연계라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담임쌤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진로교사라든지 교육과정부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운영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교 학점제에서 말씀드렸죠.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반 학기 동안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안이 있지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지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그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학기 시작할 때요. 인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내부 규정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넣기 위해서 과목마다 해 가지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운영식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고 규정을 해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학기 초에 미도달 학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3월 달에 고1 대상으로 학기 초 진단 평가를 봐요. 그래서 제 보니까 과목별로 하는데 한 두세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업을 학기 초에 해 보면 교과라든지 담임 교사 추천을 받아서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것 같은 학생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상자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미도달 학생이 파악이 됐으면 인제 학기 중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최저 성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수업을 하면서 그 대상 학생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나 아니면 그에 대한 예방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방 지도를 자세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그다음 장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제 1차 집필 평가 뒤라든지 학기 말 평가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위도달 학생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학생을 확정한 다음에 인제 보충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쫙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1 학년 수업 현장에는 이 최성보를 지킨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 최성보 이게 약자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고의 수고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보실까요? 자, 뭐라 그랬죠? 교과목은 40% 이상 성취를 하셔야 이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예방 지도하고 보충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 지도를 보면은요. 학기 중에 하는데 여기 방과 후 지도, 그다음에 교과 수업 시간 별도 지도, 학습 멘토링, 보충 과제 부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방과후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 어때요? 진행이 잘 될까요? 자, 방법으로는 제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방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멘토링, 보충 과제 부여는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학기 말에 되면 학교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교 주도 프로그램 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1 학년 대부분. 그래서 이제 중간에도 하지만 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그 학기 말 학교 주도 프로그램에 많이 넣어서 이 예방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제 성적 결과를 보면서 보충 지도가 있잖아요. 자, 여기 시기를 보니까 학기 내 방학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방법상에도 여기 5 가지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학습 멘토링, 보충 과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들은 예방 지도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방법상에 자, 방과 후에도 힘들죠. 근데 방학 중에 대면 지도가 이루어질까요?
본교에서는 방학 중에 대면 지도, 학생도 거의 신청자가 없고요. 선생님들도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신 온라인 콘텐츠 수강 안내라든지 그렇게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방법은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최성보 보장 지도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두세 가지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가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른 방안이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예방 지도하고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참여를 하고 그럼 별도 평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지도만 잘 따라오면 과목을 이수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이 5 단계라면 이 점수를 주고요. 3 단계라면 C 성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1 학기 끝나고 2 학기 방학을 인제 준비하면서 저희 학교는 2 학기 평가 지도를 미리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성보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제 연구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최성보 보장 지도와 관련해서 예방 지도, 보충 지도가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교육청에서 말하기를 "아직은 2 학기 인제 평가 계획에 아직은 자 미뤄둬라. 이 최성보와 관련된 대책은 교육청과 이제 교사들과 다양한 방법과 선생님도 힘들지 않으면서 애들이 수정보를 잘 인제 이수하게끔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끔 그런 방법들을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평가 계획에 넣지 말고 이 부분만 잠시 대기 이렇게 잠시 쉼을 두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이건 광명시 교육청 차원이고 아마 대부분 교육청에서 그러고 있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에 다른 이제 서로 협의할 사항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1 학기 동안 이 성취 기준 또 아이들의 이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출결 관리 그다음에 최성보 이 관리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1 학년을 담당하신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인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고등학교 가면 이 최성보란 게 있고 교과마다 40% 이수를 못한다. 그래서 교과 학습에 대한 이런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특히 국영수 과목이 깊이가 있어지잖아요. 어렵잖아요. 40% 안에 못 드는 친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 과정 겨울방학 동안 국영수 과목을 튼실하게 기초를 다져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고등학교 가 가지고 최저 성취 기준 이것을 못 맞춰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버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거나 상담하실 때 많은 안내 지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목인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이해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선생님이 지금 5분 정도 올라드셨네요. 소리가 가끔씩 들리지 않습니다. 학습 멘토링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학습 멘토링은요. 왜 그러냐면 뒤에 들어가면 이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잠시 앞부분에 대한 채팅창 주신 것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멘토링은요. 교과 선생님들 하시고요. 저가 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담임선생님도 하시는데 보통 교과 선생님하고 저 진로기 때문에 1 학년 나오는 친구들 굉장히 1차 주집필 끝나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교과별로 학습 멘토링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7 교시에 학생끼리 멘토 멘티 활동 있죠? 거기서도 학습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먼저 우리 고등학교는 교과군과 창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군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이루어져 있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되는데 자, 근데 선택 과목 한번 보실래요?
2015에서는 일반과 진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2022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을 나중에 이제 전문 교과 이수와 관련해서 거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는 이 선택 과목이 2015에서는요, 어땠어요? 저기 특목고 선택 과목 그게 전문 교과 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특목고 거기가 이 선택 교과로 들어 있어요. 이제 전문 교과란 말 대신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모차 다섯 번째에 전문 교과 이수 있죠?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유감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공통 과목은 자,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잖아요. 고1 학생들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올라가면 일반, 진로, 융합으로 나뉘어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자, 여기에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목 구성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이 수능 출제 과목이고요. 여기 하늘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석차 등급 미기재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공통 과목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자, 이 공통 과목이 나오는데, 자, 공통 과목은 지금 한국사 원투, 통합사회 원투, 통합과학 원투, 이건 수능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적을 변별하기에 굉장히 어때?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쌤들 고등학교 공부했던 쌤들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때요? 애들이 고등학교 와 가지고 일자 지필을 보면 멘붕에 빠지죠. 왜요? 노력한 만큼 성적도 안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많이 갭이 나요. 자기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다르거든요. 만약 평가 방식이라든지 공부 범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할 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줘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집필 후에 울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 성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유감 선택 나뉘는데, 자, 일반 선택에서 보면 국어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그다음에 수학에서 보면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영어 과목에서 보면 영어 1과 영어 2가 있잖아요. 이것도 수능 과목입니다. 어때요? 그 과목 지금 수능 과목 바뀌었죠. 왜 합법과 매체였잖아요. 어때요? 합법과 언어잖아요. 그다음에 독서였는데 독서와 작문, 문학 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했다는 거. 그다음 보실까요? 제2 외국어 한문. 자, 이거 있죠. 여전히 서울대에서 어때요? 정시로 가려면 이 과목, 특히 인문사회 분야 그쪽 준하려면 이 점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지금 체크한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선생님들? 자, 이 과목은요, 이겁니다. 성적을 미기재합니다. 특히 여기 사회 과목에 융합사회하고 과학, 사회 보세요. 여기 등급 표시 안 돼요. 절대평가여가지고 정성평가는 있지만, 네, 정량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체육, 예술,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융합사회, 융합과학 굉장히 중요한 과목 많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등급 격차가 안 나온다는 거. 자, 이것을 1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댓글 잠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까? 40점이라는 게 100점 만점에 40점을 말하는 걸 것일까요? 예, 이수 기준이 40%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합쳐서 말씀하는 거겠죠?
예. 분할 점수. 예. 근데 교과목에서 분할 점수 한 것도 있고요. 분할 점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인제 교과에서 정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본 수학 원투 과목 설명 부탁드려요. 아, 이거 교과 제목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볼까요? 네. 이거는 과목 어때요? 자, 공통 기본 수학 이건요. 교과 제목이에요, 어머니. 2022의 교과 제목이 어머니라고 네, 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입니다. 네. 한번 편제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체계 개편 나왔죠. 자, 현행은요. 고등학교 1 학년은 9등급제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 학년은요. 어때요? 5등급제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1등급하고 5등급이 10%입니다. 2등급은요. 자, 24%, 24%, 3등급은 66%입니다. 그다음 보실까요?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올릴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표가 쌤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중학교 3 학년 애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우선은 고등학교 1 학년 같은 경우에 내신은요 5 등급으로 나와요. 그런데 모의고사가 1 년에 4번 있는 거 아시죠? 모의고사 성적은 9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교 내신 등급은 우리 학교 안에서의 등급이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전체 고등학생의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를 한 아이들의 고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학교 입학하려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그동안 축적돼 있는 입시 결과는 9 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학 지도할 때 1 학년 담임쌤들한테도 이 표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 등급으로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등급을 보고 자기가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십사. 그래서 여기에서 1-2 등급은요. 자, 5 등급제에서 1 등급입니다. 3-4 등급은 2 등급에 속하고요. 여기에 있는 5 등급은 3 등급에 속하고요. 6-7 등급은 4 등급, 8-9 등급은 5 등급입니다. 이게 절대치가 아니고 약간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2 등급까지가 약간 소수점이 있고 이런데 대충 이렇게 보면 1-2는 1 등급이야. 3-4는 2, 5는 3, 6-7은 4, 8-9는 5. 얘들아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만약 5 등 이 7 등급이 나왔어. 그럼 내신을 보면 4 등급. 약간 그렇게 가늠해 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등급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자기가 어느 학교까지 갈 건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르고 맨날 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 너네 학교가 200 명이야. 그럼 한번 볼래? 자, 고등급일 때 2 등급에 1 등급은 8 명, 2 등급은 22 명이야. 그런데 이 5 등급 체제로 하면 1 등급은 20 명이잖아.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200 명에서 고등급제인 3 등급은 46 명.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46에 46등까지. 4 등급은 80등까지야. 그런데 2 등급까지 하면 이게 거의 68명까지야. 이렇게. 어때요? 이 숫자를 보면 친구들이 보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은 5 등급이지만 그리고 모의고사는 9 등급이야.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라든지 거기에 보면 입결이 나와 있잖아요. 50 컷, 70 컷 이렇게. 거기 보면 등급이 9 등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네가 어떻게 가늠이 되는지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 네가 이해를 하면 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최소한 쌤들이 좀 쉽게 아이들에게 상담을 등급과 5 등급과 9 등급을 비교하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자료를 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죠. 자, 그럼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표를 먼저 체크를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쌤의 이해하기 편하겠더라고요. 자, 쌤께 보통 교과 말씀드렸죠. 네.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진로 선택 이러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봐보세요. 절대평가, 성대평가 지금 5등급 다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통계 정보가 다 이렇게 성적표가 게시가 됩니다. 그런데 융합 과목 중에 사회, 과학, 융합 말씀드렸죠. 여기는 절대평가만 나와요. 석차 등급이 안 나옵니다. 물론 통계 정보까지 나오는데 등급만 안 매겨져요. 사회, 과학, 융합 과목이. 독특하죠. 그다음에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현은 절대평가에서 성취도만 A, B, C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성평가 있잖아요. 우리 거기 주저리 500자로 써 주는 거 그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양 과목은 여기에서 패스입니다. 패스만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전문 교과들이 있죠. 여기에는 다 절대, 상대 등급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학력 신용 평가 2028부터 바뀌었죠. 자, 인제 국어랑 수학 과목은 바뀌었고 여기에서 크게 변하는 것이 이제 탐구 영역입니다. 이 출제 과목을 한번 보실래요?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있죠. 그다음 통합과학 있죠. 이게 출제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것을 3학년 때 수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통사, 통과학을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과목들은 반드시 모두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모두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점수는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시험을 지금 이제 저희 모의고사 보잖아요. 사회 교과 보고 그다음에 과학 교과 따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돌아들고 시험지를 교환을 합니다. 이제 제출하고 사회를 제출하고 과학 시험지 나눠주고 옛날에는 어때요? 두 개 해서 먼저 보고 뒤에 보고 동시에 보면 결격 사유가 있고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시험지를 배부하고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제도가 많이 좋아졌죠? 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과목 선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이해하기. 자, 이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시간 1부에서는 1, 2, 3학년까지 가지고 자, 치고 10분 동안 진행할 건데 우선 선생님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는요. 학교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저희 학교는 너무 쉽게 만들어진 학교마다 애들이 이해하기 어렵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이건 예시 과목이고 이게 정답은 아니고 학교마다 특이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교사 수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시게 되면 이 저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를 얼른 이해하시고 담임인 경우 설명을 학생들에게 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거의 수업을 2시간 정도 애들에게 최대한 쉽게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학년을 보면 여기 적색 글자 보셨죠? 이는 수능 과목이고 여기에 약간 색깔이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성적 등급 미산출 과목입니다. 1학년 때는 뭐라 말씀드렸죠? 성적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배우고 그래서 객관적인 성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1학년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요.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왜요? 배우는 과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1학기 운영, 2학기 운영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보 교과 있죠. 여기 정보라고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양에서 진로와 직업. 여기는 진로와 직업이 자, 교과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요. 진로 직업이 교양 교과 수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학교 몇 학교만 그럽니다. 저희 학교도. 거의 80% 이상이 어떤 데는 90% 이상이 창체에서 진로 창체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양 교과 수업으로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데 있으면 1학년이거나 아니면 3학년 수업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않다. 그리고 정보 수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아마 선택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아마 고등학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1학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2학년을 한번 가 볼까요? 자, 2학년 때부터는 인제 선택 교육 과정이잖아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보면 여기 보세요.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이 위로 쫙 올라와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정된 과목들은 대부분 뭘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맞습니다.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2 학년, 3 학년 과목의 지정 과목으로 거의 지정이 돼요. 저희 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애들이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제 학생 선택으로 가면 자 여기 학교 같은 경우 예시가 사회과학이 먼저 나왔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국영수 과목 위주로 먼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2 국어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 사회하고 과학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과학이 여기 2 개끔 되어 있죠. 왜냐면 자 여기 택 3 이죠. 3 단위로 해 가지고 9개 할 수 있게끔 부학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세트로 묶어 놨네요. 여기에서 택 3을 하거나 여기에서 택 3을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2 외국어 정보 자 이렇게 택 2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는 인제 제2 외국어에서 택 2를 하게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국영수 깔아 놓고 2개 중에 택 2를 하게끔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 본교에서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중에서 택 몇 개, 과학하고 사회에서 택 몇 개, 그다음에 제2 외국어하고 정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특히 이렇게 묶게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 학년 가 보도록 하죠. 자 3 학년을 가 보면 여기 학교 지정 과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능 과목 어때요?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자 여기에서도 과학 여기 어때요? 사회 택3, 택3 여기 국어도 국영수도 택일, 택일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3 학년에 교양 과목을 많이 깔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을 많이 깔아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학교도 보니까 사회가 융합과목 많이 깔아 놨죠.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우선은 이 과목은 뭐라 그랬죠? 이 과목의 특징이 네.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친구들이 부담이 없겠죠. 근데 교양 과목도 어떻습니까? 네. 교양 과목도 패스 이런 단위잖아요. 그러니 학습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자 사회과학 융합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패스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을 3 학년 1, 2 학기에 많이 교육과정 편제표에 넣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 학교마다 자 교사 수급 때문에 편제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교 학점제 첫 해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좋은 학교 그것들 예시를 가져와셔서 아마 그런 양식에 따라서 많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교과 수업에 대한 그 교사 수급이 있기 때문에 학교 사안에 따라서 편제표가 다양할 거라는 거. 그래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그 학교 교육 과정을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할 때 어때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학교별로 게시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집표를 보잖아요, 선생님들. 그거 보고 '이 학교는 이렇게 교과 선택을 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네. 근데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시고 한 번 정도는 주변 학교에 우리 광명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9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거 보고 적어도 중학교 선생님들 진로 교사라면 편집표를 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해 드린 이유가 그런 걸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들 5초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제가 진행을 굉장히 빨리 했죠. 쌤들 쉬는 시간에 저는 인제 댓글을 봤습니다. 네. 여러 쌤께서 수업에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교육과정 편집표 보면 여기 1 학년에 여기 여기 보셨죠? 편집표에 한국사 원투, 통합사회 원투, 통합과 원투. 저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비추는 과목에는 안 나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교환 원안을 제가 표를 잘못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고쳤는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학년 편집부 보면 통합과학 2 까지, 자 여기까지가 수능 과목입니다. 정정이 됐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자 인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저기 한영희 쌤께서 댓글창에 고정 분할 점수하고 추정 분할 점수를 써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1 시간 30분 동안 이 양을 다 소화하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인제 그 최성보만 대해서 가볍게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제가 한 3분 정도만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이 또 "도대체 이 추정 분할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올려주셔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정 분할 점수는 자 90 점까지는 A, 80 점까지는 B, 70 점까지는 C, 이거 아시죠? 이건 고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물리라든지 어때요? 평균을 보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너무 평균이 낮고 그러면 A 맞을 애들, B 맞을 애들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고에서. 그런 경우는 인제 추정 분할 점수라고 해서 평가 계획을 세울 때 교과선생님께서 우리 과목에서는 A는 이제 이 난이도를 고려해 가지고 80 점까지 A를 하겠다. 그리고 B는 뭐라 하겠다. 이렇게 정하세요. 이거는 교과 선생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A, B, C, D, E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금 이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만약 이제 대교로 넘어가서 대학들이 수시를 볼 때 이 추정 분할 점수를 보고 이걸 보면 '아 이게 일반고네. 아 그냥 그 정도면 또 이렇게 다 고정이면 여기는 특목고네.' 이렇게 감지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요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정 분할 점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교과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습관시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고를 와 보면 특목고 약간 다르잖아요. 제가 인제 교과 교사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수정 분할 점수를 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교과를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추정 분할 점수는 교과 교사가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90 점, 80 점, 70점 이런 게 아니라 그 평균 A, B, C 이 분할 점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평가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게 추정 분할 점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교과 선택,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 5 이 목차 세 개는요. 지금부터 이제 8시 30 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중요한 설명 많이 했고 인제 실질적인 진로 학업 설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인제 보시죠. 네, 운영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해서. 자 먼저 3, 4 월은요. 고교 학점제 이해에 대해서 진로 탐색이에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주요 내용이라든지 뭐 진로 적성 검사라든지 뭐 최송보 예방 지도라든지 3월 달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되면 바빠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학년부 담임쌤들, 그다음에 교육과 정보, 그다음에 저 진로부. 왜요? 교육 과정도 설명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1차 희망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1차 희망 조사를 해요, 5월 달에. 그다음에 인제 7-8월 달에 보면 인제 약간 1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교는 이렇게 2 학기 시작되자마자 8월 달 이번 주 저희 가정통신부 나갔거든요. 최종 마지막 3차 수강 선택 이걸 하는데 다른 학교를 봤더니 1 차, 2 차까지만. 그래서 인제 방학 전에 7월 말경에 한 거 2 차까지만 한 학교도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교는 3 차까지 해서 8월 초에 그 여름방학 끝나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7월 말에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보통 2차 할 때 어느 정도 선이 나와요. 3차 우리 애들 오늘도 물어봤더니 몇 명만 바꾸고 그대로 한다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하실 때 보통 2차 내지 3 차를 수요 조사를 한다. 그러니 1 차에서는 되게 2차 할 때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2 차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는 데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진로 교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진로와 여기 어떤 학과를 갈 건지 어느 정도 진로 탐색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 학기 때. 2 차례 3차 수요 조사를 안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로 목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가면 3 년간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울지, 내가 1 년간 어떤 목표를 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해 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냐면 자, 2 학년 올라가기 전에 1 학년 말까지 계열 7 개의 계열 아시죠? 그래서 계열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2 학년 올라가서 학과를 보고 그다음에 3 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인제 거기 겨울방까지는 학과까지 나와야지 3 학년 때 수시 원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 학년, 2 학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 세특이라든지 어때요? 탐구도 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되고 학년의 누적이 이렇게 성장, 발전,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계열 결정, 학과 결정 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때 굉장히 생활 기록부 관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진로 목표를 방향과 확인을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돼야만 두 번째 단계인 전공 필수 과목과 권장 과목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대학의 전공 안내서들 거의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 학년인 2028 그 아이들은 아마 올해 대학들마다 어때요? 그래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그런 게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올리겠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수 계획을 수립하게끔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학년 때 아니 이 3 학년 다 결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2 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하면서 그 연계돼서 3 학년 때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형성이 돼야 돼요. 왜냐면 3 학년 때 선택 과목이 2 학년하고 별개가 아니잖아요. 2 학년 과목이 심화 과목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 계획을 할 때에는 1 학년 때부터 2 학년, 3 학년 이렇게 연계가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학교가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학교 밖 공동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인근 학교 클러스터 맺는 거.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공동 교육 과정. 아니면 대학 자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면 온라인 그런 과목들 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이 과목을 이 학과를 전공하고자 하는데 이 과목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학교라든지 공동 교육 과정이 없다면 학교 밖도 문을 노크를 하셔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진로 학업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주면 네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1 학년 진로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을 목표에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근데 1 학년 같은 경우는요. 거의 70%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많이 그러죠. 자, 그래서 진로 결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진로를 정했다. 그러면 희망 진로와 관련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진로를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자, 2 학년 때 희망 진로 찾아서 계열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인문사회를 할지 아니면 자연계로 가서 인제 공과 계열을 갈 건지 아니면 일체로 갈 건지 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진로를 결정을 못하면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엊그제 인제 3 학년들 인제 2 학기가 개학이 되면 그러잖아요. 6개 수시 원서 그 양식 주면서 담임쌤이 이제 써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도에서 3 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선생님 상담해 주세요." "왜? 나 6 개를 못 쓰겠어요." "그러면 너 꿈이 뭐고 진로가 뭔데?" "없어요. 저 자유전공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는 평점이 어떻게 되니?" 그런데 평점이 과히 좋지 않더라고요. 진로도 없고 평점 낮으니까 자유전공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친구야 나랑 상담을 다시 해야 되겠다. 선생님들 아시죠? 자유전공, 무전공이요. 진로가 안 정해져서 간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1년 더 공부하고 2 학년 올라가면서 하고자 하는 게 자유전공이에요. 너무 잘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생활기록부, 과세특을 뭔가 잘 되는 아이들은 자유전공을 가는 거지 끈도 없고 진로도 없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관리도 안 되는 자유전공이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그런 친구도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께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중학교 3 학년 아이들이 예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진로 학업 설계를 위한 과목 선택 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볼까요? 먼저 계열별 주요 권장 과목 안내 자료. 자 여기를 보시면 우선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다른 것들은 서울대에서 말했던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권장 과목 안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8월 달까지는 거의 학교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2015를 봤더니 인서울에 가까운 학교 또 경기권까지는 이걸 안내된 학교가 있고 안내 안 된 학교도 많아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잖아요. 앞에가 핵심이 들면 어때요? 필수 이수를 해라. 그리고 권장 과목은 이수를 권장한다. 말이 권장이지. 자 어때요? 그 학교를 보면 이것을 이수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수를 하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요. 이게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관은 하지만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될수록 자 권장 과목까지 이수를 하도록 안내를 해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팁이 뭐냐면 대학교 학과 커리큘럼 활용을 해라. 자 친구들이 "저는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를 가려는데 제가 물리를 이수해야 될까요?" 말은 굉장히 질문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컴퓨터공학, 컴퓨터학과, 그다음에 건축과, 건축공학과 거기 애들이 물리를 할까 말까 학교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네가 어차피 고등학교 3 학년 때 원서 쓸 때 특히 면접을 준비하려면 그 대학교 학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 4 학년까지 배울 커리큘럼을 봐서 거기에서 네가 컴퓨터 공학과를 간다? 건축 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물리 과목과 연계된 과목이 있나 없나를 봐라. 그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대학마다 입사관들이 있는데 그 학과의 교수들이 입사를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그 전공을 그 커리큘럼에 넣었으면 면접 문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만이 물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면접 문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리 문제가. 그래서 물리를 이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는 그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 보고 네가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해. 저는 이게 답이라고 말을 해 줘요, 애들한테. 맞잖아요. 그 교수가 전공한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 우리 학교 오는데 물리 이 문제도 모르겠어?" 그리고 꼬리 질문 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 자 커리큘럼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네. 과목 선택의 중요성인데 지금 기계공학과네요. 그죠? 자 초등학교 2 학년 때 물리를 했어요. 그러면 인제 선택교과에서 어떻게 나온가요? 자 이 물리는 일반 선택이지만 진로 선택으로 가면은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계 양자 이거 해야 되죠. 이걸 배워야만 대학교 1 학년 때 일반 물리, 대학교 2 학년 때 연력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동력학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물리가 어때요? 학생수가 적어요. 내시 성적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옆에 여자친구 보세요. 자 이수해야 됩니다. 그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근데 인제 다행인 게 애들이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옛날보다는요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본교에서는요 이게 인제 입결하기를 하고 처음에는요 물리반이 많아야 2개 반 근데 3개 반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본교는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자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권장 과목을 보고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 중요성 이제 두 번째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덕성여대 약학대학 학생 위주 교과 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냐면 보세요. 이 학교 약학대학을 보면 동점자일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화학투를 이수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과학 이수했느냐.
그다음에 화학투 성취도, 그다음 생명과학 성취도, 그다음 성적 한번 보실래요? 공통과 일반 선택, 그다음 두 번째 진로 선택 교과 성적, 그다음에 수학 성적을 보겠다. 어때 보이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인제 저는 1 학년 마무리할 때 애들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 3 개를 결정해서 그중에 꼭 정말 일로 가고 싶은 대학에 수시 입시 요강을 다운로드 받아라. 그래 가지고 그때 수시 요강, 이시 요서 요강 분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적 반영, 동점 처리자 기준 이거 보게끔 꼭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수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수학이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 의식이 생기게끔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 하나만 더 읽어 볼게요. 자, 선생님도 어떤 게 올리셨나요? 네. 네. 아, 특별한 질문 없고요. 자, 그럼 그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과목 선택 지도 절차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인제 그 과목에 대한 뭡니까?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안내를 해 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그리고 인제 설명의 개체가 있는데요. 자, 이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뭐 교과 박람회 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 쓰임마다 뭐 설명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과 시간에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충분히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진로 학업 설계도 작성과 집중 상담이 있는데, 진로 학업 설계를 할 때는요, 2 학년만 선택을 하지만 1 학년, 2 학년, 3 학년, 자 이렇게 3 년간의 로드맵 이 설계를 작성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3 년간 하냐면 교과목 학습 계획과 더불어서 얘들 자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함께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자 우리 정성평가 중요하잖아요. 또 자체 활동이라든지 동아리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융합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진로 학업 설계 항목은 이렇게 3개년에 따라서 이수 예정 과목, 순서, 이수 시기를 보도록 하게끔 해 주고, 그다음 보세요. 학생의 진로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서 탄력적이게 과목 이수 설계를 지원해라. 자, 1 학년 때는요. 인제 대학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사관들하고 설명회를 해 보면 1 학년 때는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래서 1 학년 말까지만 기회를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1차 수강 신청할 때도 2 차에서 바뀌어도 됩니다. 우선 다양하게. 그럴 수 있도록 이수 설계를 지원해 주시고, 근데 인제 2차 어떤 학교는 2 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인제 거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물론 2차 수강 신청하지만 2 학기 때 인제 확정하면서 이렇게 인제 수강 신청한 것을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3 차까지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할 때, 자 저희 같은 경우는 1대1 교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 이만큼. 근데 정말 계열이 너무너무 바뀐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협의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이수 과목 이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학업 설계서를 바탕으로 인제 학생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과목 선택 및 수강 신청 지도. 자 이걸 보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만 읽어 보시고, 자 뭐 프로그램 사용법, 수강 시점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학생들과 직접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 교과별 선택 과목 위계. 자, 국어는 몇 학점, 수학은 몇 학점, 사회 몇 학점 이수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과목, 과학 같은 과목 위계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과 계열별로
대학별 권장 과목 수강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학교 내 또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과목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가 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인제 7개 계열 이수 과목을 제가 여기 다 설명을 못 해 드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문 계열은요. 네,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다양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계열입니다. 사회 계열은 이 경제 수학이 문제거든요. 자, 팁을 한번 보실래요? 자, 팁을 보시냐면 여기에서 수학이 중요한 학과. 자, 우리 상경 계열 있잖아요. 경영, 경제, 회계학과. 이런 데는 경제 수학과 실용 통계를 선택하도록 좀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경제학과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적분 2를 이수하는 것을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학 내신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지만 상위권 경제학과는 미적분 2를 꼭 이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수 인문이나 사회계열 학과를 이수 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학교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왜? 어떤 과목을 하든 큰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계열에서는 자, 제가 이것만 찾았습니다. 인간과 심리 교육위에. 자,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교육자 자질 함양을 해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인간과 심리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 교사들 초등교사 아시죠? 다양한 교과, 다교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 전교과를 골고루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인데 여기 보이시죠? 어때요? 자, 여기 진로 과목, 여기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자신의 일반 선택 과목과 관련된 진로 과목,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자, 이것을 보고 어때요? 자, 이수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연계에서는 수학 과목인 기하와 미적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화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수 목적고에 그거 있죠. 선택 과목, 과학계열과 수학 과목도 적절히 이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학 계열 보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자, 이 과목들 특히 과학 과목 중요하겠죠.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미적분 2 필수입니다. 그리고 과학 중에 어때요? 이거 일반 선택, 연계도 진로 선택 4과목 이상. 특히 컴퓨터 관련 학과 어땠습니까? 정보 교과 중요하죠. 근데 건축학과 어때요? 자, 미술 사회 교과 어때?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심화 학습이 필요한 과목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수를 권장해야 됩니다. 자, 의료 보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보건에서는 자, 이 과목들 세 과목을 듣겠습니다. 팁. 당연히 생명과학 화학 과목. 그래서 일반 진로 선택. 그다음에 기하 미적분 필수잖아요. 그다음에 포공 계열은 어떻습니까? 기하하고 미적분 2 해야겠죠. 그리고 이쪽 계열은 굉장히 계열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특목고에 그 선택 과목 중에 과학 계열, 수학 과목 충실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쌤들이 보시기만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속도를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계열. 자,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체능 과목 중에 이제 실기 대비 과목이 있어요.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전문 교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목고의 선택 과목 중에 체육예술 과목도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과목들을 보고 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반고에서 단위학교에서 이거 개설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광명시 교육청에서는요. 온라인 캠퍼스 있죠? 이런 과목들 좀 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요일 날 자, 5, 6, 7교시 이거 배우러 가는 애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실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이용하라고 여기 빨갛게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 대학별 선택 과목 가이드.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쌤들이 지금부터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과목 이수 여부를
자, 수시 모집 서류 평가, 정시 모집 교과 역량 평가에서 반영하겠대요. 서울대 잡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위계라든지 이수를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권장을 해라. 그래서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학습 역량, 이 주도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새 영역으로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인문사회계르죠? 여기 제2 외국 한번 꼭 한 과목 이상은 이수를 하래요. 서울대 가려면 이수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인데 여기 보세요. 어디 자연과학대학, 그다음에 공과대학, 의학계열 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하 미적분. 자, 어때요? 간우치되는 기하 또는 미적분.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단위별로 어때요? 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세 과목 이상 이렇게 해라. 의과대학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제 미술대학 여기인데 여기는 어때요? 특별할 거 없죠? 다양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근데 인제 서울대에서 정시 모집이잖아요. 여기서는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윤이라든지 일반 전형이라든지 기획균형 전형에서 교과 역량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그러니 어때요? 만약 자기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자, 어때요? 교과 성적 평가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에서 교과 역량을 어떻게 하겠냐? 어때요? 교과목 이수 충실도, 그다음 학업 성취도, 세특에 있는 사항들 이것까지 다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자, 어때요? 생기부, 재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 방법이 어때요? 7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7단계로. 그래서 A뿔 여기가 A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된다고 학업이 우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C는 어때? 내용을 소홀히 한 내용이 약간은 드러나더라도 근데 결격사 한번 보실래요? 미흡하다. 그럼 결격이에요. 이렇게 7단계를 정량평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시에서. 그죠? 자, 그러면 경희대 봅시다. 자, 경희대부터는요. 자, 이것만 해 놨습니다. 물리학을 어떻게 반영하냐, 물리. 보이시죠? 그죠? 기계도 하시죠? 이렇게 기계공학부. 그다음에 물리. 어때요? 자, 전기전자, 건축.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본과대 의학에서는 어때요? 권장 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의예과나 한의대 치유과.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 약학도 여기 권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늘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공부때 보십니다. 공부때는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만 한번 보실까요? 자, 이학, 공학, 건축,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한 후에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로 과목을 선택해라. 어머,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공과대학 이렇게 해라. 다음 동대는요. 어때요? 상경계열, 수학 과목. 그리고 어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경제학 과목만 수학. 그죠? 그다음에 국제통상에서 수학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경상계열이잖아요. 수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계열.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할 거 없죠. 그다음에 인제 자연계열인데 여기에서는 수학과 여기 생명과학, 화학 들어가야 되고요. 자, 물리학과 화학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한 것만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물리.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린 전공학부에서 물리학을 말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문 교과 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속도를 약간 늦출게요. 위에 것은 선생님들이 자료만 보셔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전문 교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보세요. 자, 2015 개정 교육 개정에서는 여기 전문 교과 있었죠. 여기에서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전문 교과 온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특목고에서 배우도록 제공되는 과목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정된 과목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 공통 과목 옆에 선택 교과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그래서 과학, 체육, 예술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째 다르죠, 영역이. 아셨죠? 그럼 전문 교과는 뭐냐면 여기에선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보면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국제 계열인데 자, 이 계열 가서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학과를 갔을 때 이런 선택 과목을 이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과학, 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체육 계열에 있죠. 체육관 한번 보세요. 실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육상, 체조, 수상 스포츠, 그다음에 기초 체육 실기 고급 이런 거 있죠? 기술. 이런 것들이 가끔씩 지역교육청에 공동교육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개설되는 경우가 가끔씩 저희 광명시에 있는 온라인 캠퍼스도 개설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5, 6, 7교시 듣게끔. 그다음에 예술 보세요. 자, 여기 있으면 시창, 청음, 미술은 드로잉, 무용, 그다음에 여기 문창과 관련된 거, 연기, 그다음에 사진 이런 과목도 저기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많이 돼요. 광명시 교육청도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제 계열에서 사회 과목 보이시죠? 국제정치, 국제법, 자, 국제통상학과, 그다음에 국제학과 그런 애들도 여기서 이 과목을 하게끔 보통 공동교육에서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사회 계열 여기는 안내를 좀 해 주셔서 비록 학교에서 개설되지는 않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제 전문교과인데 우리 2002 개정교육과정에서 뭐라 그랬죠?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 그랬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 즉 고2까지 적용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체크했어요. 그러면 전문교과 이수 과목과 학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걸 봤더니 교과 성적은 3등급 이내, 전문교과에서는 2개가 주로 분포를 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전문교과를 많이 이수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우수한다는 거야. 교과 성취 수준, 세부. 그래서 여기 보면 중대잖아요. 융합인재, 탐구형. 융합인재가 더 일반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고 탐구는 어때요? 특목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때?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한번? 자, 그렇다면 전문가를 어떻게 이수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국제학 같은 경우, 국제경제는 경제, 국제적 정치화법, 현대사람 세계사 이런 것들을 이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자, 보통 교과에서 이수할 수 있는 관련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말하면 특수 고등학교 선택고 특수 고등학교 있었잖아요. 선택교과. 거기서 이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어떤 교과목에 말하자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그리고 그 교과목에 대한 미개에 따라서 학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어때요? 이제 거의 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2개인데 자, 채팅창에 답을 선착순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1명에 한해서 기프트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1번. 과목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업 성취는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답을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올리신 쌤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리셨죠? 자, 지금 이제 마감합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40% 이상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 2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번은 열리자마자 답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퀴즈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중 교과별 학습 내용, 주요 학습과 내용 이해 및 참고를 위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자, 거기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퀴즈 2 하고 답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선착순 첫 번째 쌤께 자, 기프트를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시간이 1 시간 반밖에 안 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인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영고등학교 진로교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자, 제가 학교를 충영고등학교라 그랬죠? 네, 거기로 연락 주시면 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음은 오늘 수업에 대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여러분의 인제 의견을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원래는 우리 상경 쌤이 인제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강의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진로 교사로서 여러 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앞에 앞에 설명 안 드렸죠? 네, 어떤 과목이었나요, 선생님들? 예, 답 나왔습니다. 답은요, 일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설문 QR코드 나갔죠? 여기다가 설문에 응시해 주시고 다 하고 나시면 이제 나가기를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다음 교직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